전반전, 토트넘이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감독의 의도에 따른 경기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강팀을 상대로 기존의 4-2-3-1 대형이 아닌 5-2-3 대형을 활용할 경우 최전방에서부터 강력한 맨마킹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저지하며 경기를 기술 싸움보다는 피지컬 싸움으로 만들어 전환 상황에서 승부를 보려 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중앙 지역의 수비 대형을 형성하여 높은 지역에서의 압박으로 인한 뒷공간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상대를 끌어낸 후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려 했습니다. 아스날의 4-2-3-1 대형에 맞서 중앙을 통한 패스기를 먼저 차단해 상대의 중앙 수적 우위를 제어한 후 패스기를 차단하면서 압박하는 커버 섀도우를 이용해 상대를 측면으로 유도하고 윙백 스펜스를 압박에 가담시켜 상대를 뒤로 밀어내거나 롱패스를 유도한 후 후방 수적 우위를 갖춘 단단한 3백을 기반으로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아스날은 토트넘의 압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칼라피오리의 하프 스페이스 이동으로 중앙에서 수적 동등을 만들면서 뒷공간을 의식한 스펜스를 붙잡아 두고 라이스와 에제를 측면으로 빠지게 하여 라이스를 통해 후방 안정감을 유지하고 상대의 압박을 유도해 중앙의 공간을 만들려 했으며 에제의 움직임으로 상대 마크맨 반더벤의 압박을 유도한 후 사카를 이용해 뒷공간을 공략하려 했습니다. 사카의 뒷공간 침투를 견제하기 위해 반더벤을 내려보낼 수 없던 토트넘은 오도기를 내려보냈고 이로 인해 반더벤이 터치라인에 있는 사카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토트넘은 후방 수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단소를 칼라피오리에게 붙이지 못했고 칼라피오리는 프리맨이 됩니다. 쿠더스가 칼라피오리를 향한 패스길 차단과 라이스 견제를 동시에 하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면서 토트넘의 압박은 멈추게 됩니다. 에제와 라이스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면서 토트넘이 수비 대형을 재정비하고 압박을 시도하기 위해 단소를 압박하러 보냈지만 자신들의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던 팔리냐는 이미 칼라 피오리를 마크하러 가고 있었고 벤탄크루가 수비맨들을 압박할 때 뒷공간 침투 움직임으로 상대 중앙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만들며 상대 두 센터백을 붙잡고 있던 메리노가 에제와의 로테이션을 통해 빌드업에 가담하면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고 돌아서는데 성공합니다. 아스날은 이처럼 상대 수비 라인과 중앙 라인 사이 공간에 위치한 선수들의 빌드업 가담으로 인한 중앙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로테이션을 활용해 상대의 압박 방식에 혼란을 일으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했습니다. 압박보다 중앙 공간 통제를 우선시한 토트넘은 중앙을 통한 패스기를 차단하고 라인 사이 간격을 최소화하여 빌드업에 관여하는 상대에게 빠르게 압박할 준비를 했습니다. 토트넘의 압박이 수그러들자 아스날은 수비맨 디 또는 라이스가 수비 라인에 편입하여 후방의 안정감을 높이고 오도베르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팀버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라인 간 간격을 좁히면서 중앙을 통제했지만 그 대가로 뒷공간의 리스크가 높아진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팀버를 향한 뒷공간 롱패스가 부정확하더라도 즉각적인 압박을 통해 다시 볼 소유권을 되찾아 왔습니다. 팀버와 칼라피오리의 뒷공간 침투를 의식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점차 내려갔고 이로 인해 에제와 메리노는 로테이션을 기반으로 다시 중앙과 측면에서 활발하게 빌드업에 가담하게 됩니다. 메리노가 깊게 내려가 빌드업에 가담할 때는 수비 맨디가 최전방으로 올라가며 매우 유기적인 대형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팀버 또한 우측면에서 사카와 하프스페이스에 위치한 선수와 함께 로테이션을 활용한 3자 연계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과 중앙 라인 사이에 위치한 동료에게 패스를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손쉬운 반대 전환과 중앙 수적 우위에 기반한 로테이션을 이용해 토트넘을 서서히 주저앉히며 팀버를 본격적으로 공격 라인으로 올리기 시작한 아스날은 316 대형을 기반으로 사카와 토르사르를 수시로 상대 윙백과 센터백 사이에 위치시켜 상대 뒷공간을 노리게 하고 칼라피오리, 에제, 메리노는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팀버는 우측면 터치라인에 위치하여 우도기를 상대로 2대1 수적 우위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아스날이 몰아붙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페널티 박스를 잘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중앙 패스길 차단과 팀버 수비 커버라는 과중한 임무를 맡고 있던 오도베르가 지치면서 토트넘의 수비 대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로 인해 변화된 토트넘의 수비 방식은 결국 첫 실점으로 연결됩니다. 오도베르가 팀버를 쫓아갔다가 수비 대형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공간이 생겼고 아스날이 이 공간을 마음껏 이용하게 됩니다. 이 공간이 노출되면 중앙과 뒷공간으로 정교한 패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오도베르를 대신해 나오게 되고 벤탄쿠르가 마크하던 상대 선수를 반더벤이 수비 라인에서 나와 마크하게 됩니다. 사카, 팀버의 로테이션에 반더벤이 지키던 뒷공간이 위협받고 벤탄쿠르가 압박하러 나간 상황에서 반대쪽에 있던 팔리냐가 수비 지원을 위해 내려오면서 메리노가 프리맨이 되고 위험한 지역에서 공을 잡고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수시로 스펜스와 단소 사이에서 뒷공간을 노리던 트로사르의 침투에 정교한 패스가 들어가게 되면서 아스날의 첫 번째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실점 이후 토트넘은 아스날의 빌드업 대형이 갖춰지기 전에 강도 높은 밀어내기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노의 터치라인 빌드업 가담으로 우도기를 끌어당기고 사카와 토르사르의 뒷공간 침투에 중앙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벌어졌는데요. 이 공간으로 메리노와 포지션 스위칭을 한 수비 맨디가 진입하고 정교한 패스가 들어오면서 토트넘의 수비 대형은 우측면으로 쏠리게 됩니다. 공중볼 경합에서 팀버가 승리하고 사카, 토르사르, 팀버의 연계로 우측면이 뚫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벤탄크로와 팔리냐가 우측면 수비 지원으로 빠져있게 되고 이번에는 에제가 프리맨이 됩니다. 결국 메리노의 빌드업 가담과 로테이션, 팀버의 우측면 공격 가담에 중앙을 지키던 선수들이 끌려가면서 첫 번째 실점과 비슷한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아스날의 유기적인 로테이션 플레이는 굉장히 정교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상대의 미드블록과 전방 압박까지 다 부셔버리며 승리한 아스날은 현재 단독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후반기까지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승점을 얻는 데 실패한 토트넘은 9위까지 주저앉았는데요. 약팀과의 경기와는 달리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가오는 PSG 경기에서는 어떤 전략을 준비해 올까요?